안녕하세요. 미트건입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건 어떤 한 친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보고 주식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스타 잘하는 사람은 주식도 잘한다더라. 네가 하면 잘할 것 같다. 이 말을 들었었는데 그 말이 시간이 지나 좀 오래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23, 4쯤이었나? 아마 그럴 텐데 그때 처음으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STX 페노션이라는 주식을 거의 일명 몰빵하다시피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월급이 한 170만원 정도였는데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술도 마시지 않고 먹을 거 안 먹고 한 달에 대략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매달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년 넘게 그렇게 주식을 사모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갖 악재들이 퍼지면서 거의 상장 폐지 수준으로 가더라고요. 오래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 주에 한 2만원대쯤 산 것 같고 팔 때 몇백 원대에 팔고 나온 것 같아요. 손해는 뭐 90 몇 프로였겠죠. 그렇게 첫 주식에 손을 댄 저의 1년간의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고 다음 달은 월급 받자마자 친구들 불러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말아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 뒤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처음 주식에 입문해서 첫 손해를 경험한 첫 사례인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으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볼 거고요. 좀 더 넓은 시간의 관점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보 매매자분들을 위한 두 번째 시간, 어디서 매수해야 하는가, 매수 포인트 찾기입니다.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와 저항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저는 매매를 할 때 일단 여러 가지를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와 중기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 각각 다르겠죠. 일단 장기적으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여기서 지지와 저항으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을 살만한 타점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년 3월 8일인데 지금 하락하고 있죠. 어제 파월 의장이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 핑계로 내려오는 중입니다. 제가 왜 핑계라고 이야기하냐면 비트는 그런 거시경제를 100%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따라갑니다. 다만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그런 경제 이슈들의 눈치를 보면서 맞춰서 가지 않으면 정말 무지성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오르는 근거 내리는 근거가 없다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비트를 살 사람들이 아주 적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시장 상황과 반대로 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었고 오히려 그런 뉴스들을 이용해서 고점에서 물량들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그 시점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시경제는 참고만 하는 편입니다. 그럼 참고를 어떻게 하냐? 저도 중요한 FOMC 발표나 이런 거는 봅니다. 그리고 CCI, PCE, 물가지수 이런 걸 찾아서 봅니다.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발표가 되나 지켜보는데 이때 이걸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까를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개미들이 아무리 모여봐야 이 캔들 하나도 못 들어올립니다. 세력들 마음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인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차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차트가 그냥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장을 따라서 그 밑에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이 따라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실 거면 제일 첫 번째로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예상하고 대응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이든 이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손해가 없는 매매를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부분에서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날봉인데요. 날봉인데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쯤에서 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까를 미리 지지선을 그어보면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면 이 예전 고점들이 찍혔던 한 중간쯤, 한 이쯤을 볼게요. 이쯤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자리에서 내려오면 반등을 예상할 수 있겠죠. 저는 일단 이 12,000달러 이 밑으로는 안 빠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빠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빠지면 저는 감사하게 받아 먹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으면 울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짜리 코인을 100만원 정도에 샀어요. 100만원짜리 코인을 100원짜리 코인을 100만원어치 샀습니다. 근데 이 100원짜리가 50원이 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0%겠죠. 보통은 울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자기가 만약에 내가 이 가격이 오면 팔아야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절대 울상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아야지, 뭐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원이 목표면 처음부터 100만원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중장기 투자를 위한 중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이 100원짜리를 100만원으로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제일 많이 산다 하더라도 시드의 50%만 사셔야 됩니다. 그 50만원만 이 코인에 투자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더 좋은 건 25만원만 투자를 하고 마이너스 50%가 되면 25만원, 그리고 더 떨어지면 나머지 50만원으로 다 사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모든 시드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시드를 넣고 이제 그때는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내가 이게 오른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의 저 제일 여기 높은 고점 있죠. 저는 이 고점을 넘기는 상승은 반드시 온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근거는 당연히 몇 가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할 말만 하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고점을 넘어가는 날이 온다고 믿고 있고 그 시점은 2-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도 저는 한 이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타점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분할로 사서 기다리시면 끝이에요. 많이 내려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조급해져서 절대 만족스러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지금 당장 매매를 들어가고 싶다, 그럼 단기적인 타점을 잡으셔야겠죠. 그럼 15분 봉으로 들어가서 어디를 타점으로 잡을지, 지지선이 어디인지 저항선이 어디인지 찾아서 매매를 이어갈 수 있겠죠. 일단 몇 번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을 한번 찝어 볼게요. 이 구간도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저항이 뚫리니까 큰 상승으로 이어졌고, 여기서도 지지를 몇 번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지가 뚫리니까 또 큰 하락이 왔고, 여기서는 그냥 바로 뚫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그래도 다음번에 한 번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볼까요?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쯤 지지를 많이 받았던 자리, 그리고 매물대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이쯤을 볼게요. 이쯤에도 저항을 받았고, 저항이 뚫리니까 올라가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공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쯤 내려오면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 어디를 타점으로 잡을지, 지지선이 어디인지 또 저항선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 작은 곳에서 15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점이 될 수도 있겠고, 저는 한 번 더 내려오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쯤이 오면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ABC입니다. ABC. 왜 이렇게 ABC를 예상하고 있냐면, 이렇게 흘러가야 개미들이 이 고점에 많이 물리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보이죠? 위에도 ABC가 있어요. 자, 여기도 그런 식으로 ABC, 이 전 고점을 넘어주는 그림이 한번 나오고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그림을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고점을 넘겨주는 그림이 하나 나오고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 더 저는 내려오고 올라갈 거라고 그냥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는 1, 2, 3, 4, 5로 내려오지 않겠나 라는 건데, 1, 2, 3, 4, 5.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인데, 엘리어트 파동은 또 나중에 또 제가 아주 기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안에서도 일단 큰 시간 봉으로 한번 보고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추세줄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던 지지선이 지금은 뚫린 상황이죠. 보통은 이런 구간 이렇게 내려오면 부딪히고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게 차트를 이 차트 말고 또 다른 차트로 보면 이게 이 저점이 좀 더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거래소마다 차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미묘하게. 그래서 저는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봅니다. 그래서 그 중간치를 찾아요. 오늘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평적인 지지선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그어놨네요. 여기 하나 그어놓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쯤도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한번 그어봤습니다. 다시 15분봉으로 돌아가서 자 보면 이쯤이 오면 내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 기준점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격대가 21,500원 아니면 여기서 바로 내려온다면 26,000원 이쯤이 되겠죠. 이쯤이 오면 이 부근에 오면 딱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가격대는 요 선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가격이 오면 팔아야겠다라고 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2% 마이너스를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로는 3%밖에 못 먹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잡았다. 여기서 잡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5%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손해를 보면 1%만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1%, 이득을 보면 5%,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반등을 안 해주고 떨어져도 저는 1%만 손해보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지지선을 밟고 올라가게 된다면 5%라는 높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이 손절입니다. 1%가 가까워져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하락이 왔을 때 큰 손해를 보고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경우도 많죠. 그 1%가 아까워서 이제 손절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하락이 왔을 때 큰 손해를 보고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게 이 손절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타점이 온다면 실제로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이 타점이 안 오거나 잠들었을 때 저런 타점이 오고 지나간다면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벌써 또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그냥 보내줍니다. 제가 24시간 잠 안 자고 할 수는 없겠죠. 이렇듯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입의 근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왠지 오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진입을 하고 운이 좋아서 좀 올랐다 하더라도 얼마에 팔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다시 본절가로 회귀하고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하면 그래 나는 장기 투자자야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좀 더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지만 너무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선 그은 부분 저항 맞고 떨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